운명보다는 선택을. 지난해 어느 날이었다. 나는 점심시간을 놓친 채로 종로오가까지 갔다. 다음 맡은 일이 곧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섰다. 몇 손님들이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메뉴를 읽을 시간도 없었지만 냄새가 근사했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부탁했다. 예상보다 빨리 밥상이 들어왔다. 그러나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 음식 맛은 좋은데 이만저만 매운 것이 아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20분 동안의 점심을 끝냈다. 겨우 늦지 않게 부탁받은 일에 임할 수 있었고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닌가. 저녁 때부터 조금씩 위가 쓰리기 시작한 것이 밤 깊도록 불편했다. 소화제를 먹었지만 여전히 배가 아픈 것은 가시지 않았다. 과거 몇 해 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걱정도 되었다. 그럭저럭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별로 어려움 없이 조반을 들 수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배가 아팠던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역시 전날 점심 때 먹었던 식사 때문이었다. 그렇게 매운 음식은 과거에 먹은 일이 별로 없었다. 오후에는 바쁜 일에 쏠려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가 저녁의 조용한 시간에 통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는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학교로 나갔다. 점심 뒤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한 교수가 아무래도 모 교수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맞은쪽에 앉아있던 교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야 다 발자수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모두들 운명으로 돌리는 생각 같았다. 선배 교수 한 사람이 위암으로 1년 전에 수술을 받았다. 살도 오르지 않고 통증이 재발되는 것으로 보아 절망적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일 때는 모든 것을 팔자로 돌려버린다. 운명 앞에서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진념적인 결론인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 미국인들은 심장병으로 죽는 이는 많아도 위암으로 죽는 수는 적다고 한다. 몸이 비대한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위암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많을 수밖에 없다. 어제 내가 먹은 것 같은 매운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으니까 위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고 그 위가 자연히 암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암의 원인은 서서히 자신이 만들어 놓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팔자와 운명으로 돌려버리고 만다. 일찍부터 음식물을 조절했다면 암의 원인은 배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전통적 의식 구조는 모든 것을 팔자로 돌려버린다. 목사들까지도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 라고 말한다. 사람의 팔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습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생활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가 망하는 것도 운명으로 돌리며 역사가 잘못되어 가는 것도 숙명으로 돌려 체념한다면 그 민족과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더 역사적인 식견을 높여야 한다.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를 통해 고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지혜로운 선택과 용기 있는 결단은 처음부터 외면해버리고 때가 늦어진 뒤에 운명이나 팔자를 논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겠다. 인생을 깊게 보며 높은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